유시민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뜯는 거예요. 이상해. 보통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일부 비평가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걱정돼요. 걱정이 되어서 이걸 비평을 하면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레이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척척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내란 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잔소리 하지 말고 이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 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시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영상 보셨는데 유시민 씨가 본인 입으로 문조 털레유를 직접 이야기하면서 예. 네트워크 설 의혹을 제기했고 나아가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저가 약칭으로 유시민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오버하시고 있는데 예,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예. 이채 양명주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채 양명주.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이제 최상병 순직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예. 그리고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그리고 역시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네. 5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네. 이 5가지 사건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네. 결국 이게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거든요. 아,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예. 저는 그 유시민 장관이 이채 항명주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요. 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음. 근데 그 보통 어떤 그 사회적 유행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민다고 해서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설령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신조어를 지원할 수는 있어도 대중의 호응이 있어야 유행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강남 좌파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그렇죠. 분이에요. 그 강남 좌파는 정말 그 제가 만들었을 때 누구 하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유행어가 된 거거든요.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문조 털레유라는 단어가 유행한다는 거는요. 예. 대중의 호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 호응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문조 털레유가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조국 혁신당 대표, 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5분인데요. 네. 이 5분에 대한 반감이 왜 지금처럼 왜 이거 지금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렇습니다. 실패인데 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잘 기억하실 겁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무의도식의 5년이었어요. 무의도식의 5년.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그 어떠한 과제도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권같이 그냥 아주 확실하게 실패했으면은 교훈과 가르침에도 얻을 텐데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어떤 실패였냐면은 저강도 실패예요. 저강도 실패. 속에서 은근히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골병들게 하는 실패거든요. 당장은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결국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국민들을 골병들게 하는 실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요. 네. 진보 기득권입니다. 진보 기득권. 이제는 기득권이 보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진보에도 있는데 진보 기득권에 대한 대중의 염증과 환멸입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패, 저강도 실패, 국민들을 골병들게 하는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진보가 한국 사회의 주류색으로 확실하게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진보한 사람들이 주류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도 없었고, 그럼요. 마땅히 발휘해야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이 3가지 3탓에만 열중했습니다. 검찰 탓, 조선일보 탓, 네. 야당 탓. 3탓. 예. 그런데 3탓이 아니고 3탓에만 열중했는데, 네. 그 결과가 아주 참담했어요. 검찰 탓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예. 정작 그렇게 검찰 탓을 하면서도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임명함으로써 예. 검찰 특수부의 힘을 굉장히 키워줬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지적을 하면은 그거 못 들은 예. 채하고 막 그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부가 이제 정권에서 퇴조한 다음에 검찰이 1987년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주어가 검찰로 시작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땡전 뉴스가 아니라 땡검 뉴스였어요. 땡검 뉴스의 시대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은 검찰은 뭐였습니까? 검찰은 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두 번째로 탓한 게 조선일보 대표된 보수 언론인데, 네. 그렇다면 언론개혁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했어. 그런데 언론개혁을 성공하기는커녕 가세연으로 대표되는 악성 극우 유튜버들이 활개칠 수 있는 토양만 제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야당 탓을 열심히 했으면은 야당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우위를 보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권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문조 털레요 이 5분이 대표하는 세력들이 탓을 하면서 키워줬어요. 앞에서는 탓하고 뒤에서는 키워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문제는 또 이른바 그 진보 주류들이 자기들 누릴 것도 다 누렸어요. 아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재산 착실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식들 스펙 확실히 키워줬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국민들의 실질적 삶은 나아지게 하는 게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바로 진보 기득권 세력의 특징이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진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환멸과 염증이 문조 털레의 5인방에 대한 반감. 네. 반감을 낳았다고 보는 게 정확한 시각일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이 말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어떤 네트워크냐? 국민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예. 어떤 거냐면은요. 사실 제가 이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거였습니다. 네. 그 저기 문조 털레이로 불리는 5분이 네. 뭘 심화시켰냐면요. 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굉장히 심화시켰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문재익,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 5분이 어떤 일을 해왔냐 그동안 네. 통합보다는 분열을 그리고 협력보다는 갈등을 조장해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득을 극대화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5분 중에 원투펀치. 원투펀치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 네. 저는 그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장관은요, 네. 끊임없이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생물학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내일 모레 70이라는 얘기 하시려고. 예, 김어준 총수가 이제 뭐 나이 60입니다. 예. 유시민 장관은 내일 모레 나이 70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 나이 60 먹고 예.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냐면요. 예.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타협을 권유하는 일입니다. 그 나이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 60 먹은 김어준과 나이 70 먹은 유시민이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터로 만드는데 쉬지 않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 조장 행각, 분열 선동 작태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러한 행각과 작태를 그대로 놔두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이냐. 정말 대한민국은 풀 한 폭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풀 한 폭이 남아나지 않을 거. 이 사회는 그 예. 갈등과 분열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또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거냐면은요. 그 문조 털레유에 대한 반감이 어디에서 가장 심하냐면은요. 네. 청년 세대에서 가장 심합니다. 맞아요. 조국 잘 아실 겁니다. 혁신당 지지율이 뭐 20대 30대에서는 거의 제로에 수렴되지요. 네. 사실 좀 저는 조국 혁신당이 보면 저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5분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야말로 나이값들을 제대로 했다면은 청년들의 반감에 지금처럼 격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문조 털레요 5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나이값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값 좀. 예.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한번 계산해봤어요. 네. 이 5분의 평균 연령이 64세입니다. 문조 털레요 평균 연령 64세예요. 예. 평균 연령 64세 사람들이 네. 평균 연령 14세인 중학교 2학년생들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골라서 왕따시키고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중학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 그렇죠. 중학생들한테 지금 평균 연령 너무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평균 연령 64세인 문조 털레요 하시는 일이 중학교 2학년 만 14세짜리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예, 유시민 예, 예.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때 표정 보니까 이렇게 예. 그 사람의 표정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왔어요. 예. 일을 그거야 뭐 악물듯이. 예.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예. 유시민 장관이 네. 2002년부터 거의 네. 4반세기 가까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해왔어요. 25년 권력자였는데 정도? 예. 2002년부터 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유시민 장관이 권력자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냐면은요. 이분이 정치인에서 작가로 교묘하게 신분 세탁에서 성공했어요. 네. 교묘하게.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서 작가로 교묘하게 신분 세탁에 성공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반세기 동안 누렸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위기에 처했는데 화가 나지 않으면은 성인군자나 바보 가운데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시민 장관은 성인군자는 아니고요. 네. 바보는 더더욱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은 유시민 장관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 놓고 분노 표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네. 이유냐면은요. 예. 유시민이 화를 내면은요. 예. 거기에 장단에 맞춰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유시민의 화에 장단 맞춰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 있고 끝발 있는 기성 세대의 중심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장관은 평범한 60대 후반의 노인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노인이죠. 예, 네. 노인인데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장관이 화를 내면은 장단에 맞춰주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비롯한 곳곳에 아주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 한마디로 이제 유시민이 화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화려하게 누워온 부와 권력과 명성의 바벨탑이죠. 바벨탑에 지금 저기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의 그 해석 분석 잘 들었습니다.